안녕하세요. 우주방랑자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분들이 집을 살 때 꼭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보통 대다수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이 디딤돌 대출부터 확인을 해보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정보들이 1인 가구 중심보다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 때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뭐가 맞는 거지? 1인 가구도 그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인 가구 분들은 디딤돌 대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1인 가구분들은 만 30세 미만도 되는지랑 그리고 이제 5억 이하의 집은 안 되는지 그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그럼 첫 번째, 이 디딤돌 대출은 뭘까요? 이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만드는 그냥 대출 상품보다 무조건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금리가 비싼 시기에도 무려 2%대까지라도 대출 실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디딤돌 대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정부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랑 기금 이든든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 정책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와 함께 작용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여야 하고요. 1인 가구분들이 받으실 때는 대신 이것도 만 30세 미만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신 분들은 7천만 원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3억 이하.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5억 이하까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제가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면적 기준도 있어요. 면적 기준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아파트로 치면 그냥 25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7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방법인데요. 이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상환 방법은 이 최증식 상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자를 갚을 때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건데 이 최증식 상환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조금만 내고 점차적으로 이제 횟수가 늘어날 때 많이 내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처음 낼 때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되게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억을 대출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이 원리금하고 최증식하고 비교를 하면 무려 4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40만 원이면 굉장히 저희가 월 생활비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최증식이 해당이 되면 무조건 최증식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도 있어요. 만 40세 미만까지만 해당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대출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가지로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월 상환 부담이 좀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시는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30년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치도 가능하니까 1년 꼭 거치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자 부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막 7%까지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도 하고 우대금리를 다 좀 충족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대까지도 가능하고 이제 대다수 많은 분들이 한 3%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꼭 본인이 이제 우대금리 조건들이 어떤 게 해당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디테일한 기준들 만 30세 미만인 분들과 그리고 또 5억 이하 집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첫 번째는 만 30세 미만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로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자기가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등본을 뗐을 때 우리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세대주고 동생이 이제 세대 1으로 돼 있는데 만 18세 미만이다. 그래서 대출을 접수한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6개월 전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가구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부양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나 혹은 내가 직계 존속이라 함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말하거든요. 우리보다 윗세대 그분들을 부양을 했느냐를 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있었냐를 봐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세대주가 저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5억 이하 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면적은 전용 8, 5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로 하면 한 33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출은 얼마까지 해주느냐? 대출은 그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면 3억까지도 최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하는 분들은 이제 5억 이하의 전용 8호까지 꼭 해당되니까 본인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대주가 본인이 아니면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대주는 얼마든지 본인이 희망하면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동주민센터 가시거나 아니면 정부24시라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세대주 변경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가끔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본인이 오늘 바로 이제 주민등본 발급해 보시고 세대주가 누구냐를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아니면 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디딤돌 대출 1인 가구 조건